윤여태 전 저지시티 부시장이 어제 열린 시의원 결선 투표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기 학생 10명이 배출됐습니다. 음식위생과 관계없는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검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플로싱에 설치될 범죄 예방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에 대한 구매 연령 제한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제2의 도시 저지시티 시의원에 도전한 윤여태 전 저지시티 부시장이 어제 열린 시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저지시티 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은 앞으로 한인 2세들의 정치 진출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선거대책사무실. 끝까지 박빙의 표차를 보이던 개표가 3분의 2를 넘어가면서 윤 후보 쪽으로 쏠리자 지켜보던 자원봉사자들과 지지자들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최종 개표 결과 1833표 대 1402표, 득표율 56.7% 대 43.3%. 어제 열린 뉴저지 저지시티 D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의 윤여태 후보가 민주당 소속의 현역 주 하원 의원인 션 코너를 431표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특히 5월 예비선거 이후 오랜 기간 기득권을 행사해온 아이리시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은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과 비방전에도 굴하지 않고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30년간 한 그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인 동포사회에 정말 적극적인 후원이 없어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마음 따뜻한 우리 민족들이 뒤에 서서 저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윤 후보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저지시티는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뉴저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인구 24만 7천여 명 중 한인 유권자는 6명에 불과해 이번 승리는 0.01%가 이뤄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제일 어려운 곳에 풀뿌리 정치력을 가지고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을 결선까지 가서 이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시발로 해서 뉴저지 한인 정치력 계속 커갈 겁니다. 윤 당선자의 임기는 4년이며 오는 7월 1일 선서식과 함께 시의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오늘 2기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동북아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터 센터는 2기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난 2월 27일부터 10명의 학생들과 12주간 진행했습니다. 오늘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10명의 학생들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 생소해하던 첫 수업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히스토리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발생했던 이 인권 문제를 이해를 하면서 학생들이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잘 알려주고 하나는 잘 알려지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12주 동안 동북아시아의 근대 역사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피해자들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직접 인터뷰를 마친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잊어서도 안 되며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꼭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I would be willing to leave the comfort of my home to go out and fight for these women
And before this semester, the answer would probably have been a no, but then now the answer is a definite yes.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뵈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And why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where they are. I want to sit with them, hold their hand, actually give them that comfort.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도한 김지민 교수는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매주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 그런 몰랐던 전쟁 범죄나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젊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학생들은 그동안 수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인권 문제라고 한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동북아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일본으로부터 빨리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의 정치 전문 매체 CDN 스테이트가 올해 떠오르는 별 40을 공개했는데요.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CDN 스테이트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시와 주의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인물 40명을 선정해 공개하고 이들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공개했습니다. CDN 스테이트는 올해의 떠오르는 별에 선정된 란킴 의원이 이민개혁법안, 택시기사 보호법안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상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뉴욕시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왔다며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장벽을 깨고 뉴욕에서 첫 정치인이 탄생하는 걸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쪽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공직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년 후 당신의 모습이라는 질문에는 뉴욕주 하원 의원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미식 축구 디비전 1에서 활동하는 상상을 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 검사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생이 아닌 조명이나 바닥, 타일 등 미관과 관계된 벌금이 갈수록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보건국 검사에서 규정 위반 10건 중 7건이 음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역시 음식과 무관한 규정 위반이 66.7%나 됐습니다.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는 총 27만 3,999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11.5%는 벽이나 천장 등 유지, 보수, 미흡이 이유였고 이번 회계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적발된 비율이 12.1%에 달했습니다. 방충시설 미비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지난해 11.2%, 올해 11.5%나 됐습니다. 또 쥐나 바퀴벌레, 그 흔적이 발견된 경우 등 위생문제 규정 위반은 두 회 모두 약 14%였습니다. 특히 올해 29.8%와 지난해 31.9% 등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았던 규정 위반 적발은 기타였는데 바닥 타일이 파손됐다든지 형광 등의 수명이 다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장은 음식과 관계되지 않은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이 데비카드 결제 시 잔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먼저 결제를 완료시키고 대신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러한 초과 인출 수수료가 수백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어제 지난해 은행들이 올린 추가 인출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316억 달러보다 증가한 320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가 인출 수수료는 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수익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킹 계좌 고객에게 은행이 부과한 추가 인출 수수료는 평균 225달러로 은행에 따라 최저 147달러에서 최고 298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의 추가 인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체킹 계좌 고객이 자발적으로 추가 인출 보호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임의로 고객에게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은 체킹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의 수수료 부담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위반 감시 카메라에 이어 범죄 예방 감시 카메라가 등장했는데요. 먼저 플러싱 위험 지역에 설치하고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유니언 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비뉴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37 애비뉴, 133-43, 37 애비뉴, 그리고 41 애비뉴와 팔슨스 블러바드 등 5곳에 범죄 예방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범죄 통계 등을 기초로 범죄 다발 지역과 테러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어제 감시 카메라 구입과 설치에 2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며 이번 감시 카메라 설치가 범죄율 감소와 함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진 보좌관도 최대한 빨리 감시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뉴욕시 전체로는 총 640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령에 제한 없이 처방전 없는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 경구 피임약에 대한 구매 연령 제한 조치를 철회키로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0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코먼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사후 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에 관련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사후 피임약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상급심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 피임약의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약에 대한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었습니다. 법무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 피임약에 대한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할 것이며 이후 신속하게 이 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